남북 사회문화 협상 그 두 번째 인도 분야에서 있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오충석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0년 5월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연락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약 12년 동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남북연락, 남북회담 운영, 남북회담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였고, 특히 남북 사회문화 관련 협상도 담당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분단 이래 남북 적십자 회담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지난 50년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70년대 시작된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남북이 가졌던 입장과 쟁점, 그리고 합의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상 진행 과정과 여기서 남북이 가졌던 입장과 쟁점, 그리고 합의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2000년대 이후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상 과정과 여기서 남북이 가졌던 입장과 쟁점, 그리고 합의점과 성과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의 목표에 따라서 강의할 순서는 첫째,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상 개관, 두 번째, 19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 세 번째, 1980년대, 199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 네 번째, 2000년대 이후 남북 적십자 회담 순서입니다. 먼저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상 개관입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의 주제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인도적인 문제라 하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협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지원, 물자 지원 등과 같은 지원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적십자 회담은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북 적십자 협상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협상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북 적십자 회담의 개최 횟수와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이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은 총 35회 있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21회, 4,290가족, 26,600여 명의 상봉이 있었고요.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은 7회, 557가족, 3,700여 명이 상봉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 확인은 2회, 2,267명, 남북 이산가족 서신 교환은 1회, 600가족,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은 1회, 40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북 적십자 회담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6.25 전쟁 이후 약 20년간 남북 간에는 대결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심각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수선 총재는 1,000만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간 회담을 하자고 북측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 1970년대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왜 제의했는지, 그 당시에 또 이거를 북측이 받았는지 당시의 성사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과 중국은 사실은 적대국으로 전쟁을 한 나라였고 1970년대까지 국제사회는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냉전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들으신 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핑퐁 외교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화해, détente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도 남북 간 관계 개선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북측에 제의할 때 어느 분야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상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등장한 건 이산가족 문제라고 하는 인도적 문제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약 1,000만에 해당된다고 하는 당시의 숫자로 보아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하고 또 서로 상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도적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부터 북측하고 협의해 나갈 것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남북 적십자 회담은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 채널,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은 처음에 적십자 파견원 접촉이라든가 또 예비회담을 25차례를 한다든가 또 본회담을 7차례나 개최하는 등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회담을 했지만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의제 5개항에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좀 미흡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1971년에 시작된 남북 적십자 회담은 73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의 성사 배경과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를 일으킨 북한은 그 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북한은 1984년 여름 한국에 수해가 발생한 걸 계기로 대남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수해가 이미 다 복구가 되었고 북한의 물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86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이 제의한 수재 물자를 받기로 결단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수재 물자를 받기 위한 인수인계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1984년에 개최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자 지원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끝난 후 우리 한적은 북측에게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합니다. 이러한 적십자 본회담을 통해서 분단사상 최초로 1985년 9월 이산가족 상봉단 및 예술공연단이 성사됩니다. 여기서 이산가족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이산가족의 근본적인 문제, 이를테면 서신교환, 대규모 상봉 같은 것들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십자 회담은 86년에 다시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남북 적십자 회담은 1990년대 다시 재개됩니다.
199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의 성사 배경과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들어 소련의 붕괴, 동구 공사권의 몰락 등 국제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자 북한은 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남한은 러시아, 중국, 동구권들과의 수교를 진행하면서 대북 관계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위기감을 극복하고 남한의 대북관계 개선 의지가 서로 맞물려서 또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같이 겹치면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적십자회담은 먼저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있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도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은 합의 후에도 성사되지 못했고 또 적십자 본회담 자체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90년대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그리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이루어졌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남북 화해, 군사,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는 다소 소외되었던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의 성사 배경 및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남북회담이 있은 이후로 상당 기간 남북 간에는 의미 있는 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2010년까지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영상 상봉, 서신 교환, 주소 확인 등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립하여 인도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색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면회소를 통한 상시면회나 화상상봉 등 제도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 적십자회담이 끝난 후 또 남북 간의 대화는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성사되게 됩니다. 당시의 성사 배경과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돼서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합의됨에 따라서 2018년 한 차례 남북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한 상봉 정례화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1970년에 시작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당시에 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적십자회담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은 1971년에 시작되었다. 한적의 제의로 북한 적십자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지만 70년대의 남북 적십자회담은 많은 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도
남북 적십자 회담은 시작되었지만 본회담 3차례와 많은 실무 접촉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는 없었고, 단 하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과 예술단이 한 차례 교환했던 성과는 있었습니다. 또 9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 같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과 관련된 회담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의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남북 적십자 회담은 개최되었거나 중단되고 개최되었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했는데, 이는 당시의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지만 인도주의 원칙보다는 그 당시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 문제, 또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문제 등도 당시의 정치 상황에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등과 같은 성과를 이뤄냅니다. 다만 그 면회서를 활용한 상봉 정리화라든가 서신 교환을 제도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대북 식량 지원, 물자 지원과 같은 적십자 실무 협상도 우리는 진행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에 시작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2018년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